안녕하세요. 셀러피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랜드 유통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몇 가지와 4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교육 관련 질문 몇 가지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뻔한 질문들은 아니니까 끝까지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크림 포이즌에서 판매하실 때 어떤 상품을 주로 판매하시나요?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되는 아이템은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고 매입하고 판매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크림 안에 인기순을 놓고 보면 느끼시겠지만 매월, 매주, 매 시즌마다 인기 있고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 항상 바뀌어요. 물론 항상 있는 아이템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그때 돈 되는 아이템이 새로운 게 추가되고 인기 있었던 게 없어지고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아이템 카테고리 가리지 않고 이 상위권에 있고 상위권에 없더라도 돈이 된다고 하면 다 매입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따지자면 크림에서는 의류, 가방, 모자 비중이 80% 이상이고 포이즈는 신발 70%, 의류 30% 정도 비중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지만 굳이 따지고 놓고 보면 자, 봄 시즌에는 의류, 가방, 운동화 비중이 높습니다. 여름 시즌에는 의류, 가방, 모자, 선글라스, 슬리퍼류. 자, 똑같은 신발이 있지만 여름 시즌에는 운동화 대신 슬리퍼류를 많이 취급을 하고요. 가을에는 의류 운동화, 겨울에는 의류, 모자, 머플러, 방화나류. 똑같이 신발을 하지만 겨울 특화된 신발을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크림에서 어떤 비중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시즌별로 그 시즌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의류죠. 의류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사계절 내내 판매를 합니다. 사계절 내내 저희는 형태가 다른 의류들을 입죠. 운동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부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운동화가 제일 좋은 이유가 운동화는 시즌을 별로 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의류는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다 다르죠. 특성이 있고. 근데 운동화는 여름 운동화, 겨울 운동화, 약간의 소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딱 정해놓고 신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대다수 분들이 처음 브랜드 유통을 시작하실 때 신발 판매부터 시작하시는데 신발은 대표 브랜드가 나이키, 아디다스이고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신발이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신발은 초보부터 고인물들까지 취급하는 셀러가 많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대표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는 판매처가 너무 다양하고 판매처별로 세일도 빈번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매입할 때는 마진이 있었는데 막상 팔려고 보면 가격이 내려가 있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신발을 주로 다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나이키, 아디다스의 잦은 세일과 유통 물량의 증가로 신발로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서 의류 잡화 비중을 많이 늘렸고 저희 교육생분들에게도 나이키, 아디다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공급이 제한적인 브랜드와 상품으로 시작하시라고 여러 가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일 품번 비교하면서 팔 상품을 찾고 있는데 크림이랑 가격이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상품을 찾나요? 이 부분은 초보분들뿐만 아니라 브랜드 유통을 수년간 지속해 오신 분들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점점 이렇게 판매할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라 하면 첫 번째, 많은 주요 소싱처 플랫폼에는 등급이란 게 존재하고 등급별 할인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계정이 최고 등급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입 단가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등급 플러스 카드 할인을 잘 활용해야 마진을 만들 수 있는데 각 소싱처별로 필요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도 매입 단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싱처별 등급 할인, 그리고 신용카드 할인, 적립금, 그리고 세일 정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소싱처에서 언제 세일을 하고 언제 할인 쿠폰이 나오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포착하는 게 되게 빠르세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세일 정보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결국은 마진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데서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보다는
이제는 1, 2년 전처럼 품번 비교해서 바로 사서 바로 팔고 이런 방식은 사실상 크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크림에서 정말 유의미한 매출과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적절한 시기에 선매입도 진행하고 크림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매입 방법도 활용하는 등 계획적인 매입과 판매를 준비해야만 월에 5천에서 1억 정도 매출을 만들고 그에 따른 수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가장 저렴할 때 매입해서 시세가 가장 높을 때 판매를 한다. 이거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미리 사야겠죠. 지금 이렇게 여름 상품들이 상위권에 막 포진하고 있을 때 이 반팔 티며 여름 신발들, 품절된 것들,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면 찾아질까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좀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언제 어떤 시기 거를 준비해야 되고 처음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그에 맞춰서 실천만이라도 해보면은 아, 이렇게 매입을 해야 장사의 기본 원칙인 가장 저렴할 때 매입해서 시세가 가장 높을 때 판매를 하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오프라인 거래처는 어떻게 찾아야 하고 거래처를 뚫으면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프라인 거래처는 말 그대로 브랜드 매장을 거래처로 두고 해당 매장 매니저님들과 소통해서 할인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받아와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저도 많은 브랜드의 거래처를 활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매장 매니저님들도 많은 셀러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셀러들에게 줄 수 있는 할인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플랫폼에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상품과 가격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할인 리스트 안에서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크림 포이즌 같은 플랫폼 판매 형태에는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할인 리스트를 받아보면 해당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엄청나게 많은 모든 상품들의 품번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리스트 안에서 돈 되는 상품을 빠르게 필터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 시절엔 오프라인 거래처보다는 온라인 소싱이나 다른 소싱법으로 매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쿠팡 강의 관련된 걸 많이 보면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상품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 품번으로 막 찾아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과연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물건을 줄까요? 기본적으로 매니저님들은 여러 셀러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은 리스트를 받아도 그 안에서 내가 잘 팔 수 있는 상품을 찾아내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거래처만 뚫으면 아, 나는 품번 비교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이런 환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거래처도 결국은 좀 실력이 늘고 매출이 많이 늘고 자본이 있을 때 그때 활용도가 높은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포이즈는 부가세 혜택을 보려면 일반 과세자 사업자여야 한다는데, 그럼 간이 과세자를 버리고 일반으로 바로 전환을 해야 할까요? 자, 포이즈는 차액 거래보다는 수출 매출의 영세율 혜택을 활용한 부가세 환급이라는 이점을 메인으로 가져갑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출의 1.5%라는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포이즌 판매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포이즌 매출은 수출 매출이죠.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영세율이라는 말은 부가세가 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겠죠. 그렇게 됨에 따라 일반 과세자 기준에서는 매입 금액의 10%를 환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포이즌이 아니고 일반 크림에서 매출을 했을 때는 이 매출 판매가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내가 매입했던 금액의 10%를 공제 처리를 받아요. 이미 매입을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한 거니까요. 이 부분이 포이즌을 했을 때는 환급이 되는 건데 간이 과세자일 때는 매입 금액의 공제 처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포이즌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포이즌을 해서 부가세 환급 수익을 노리겠다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교육생분들에게 포이즌은 나중에 하더라도 절대 간이 과세자를 버리지 말라고 강조를 드려요. 교육 내용이라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간이 과세자로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소싱법도 존재하고 많은 브랜드 상품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수익도 조금 더 쉽게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간이 가세자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너는 매출이 적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세금적인 혜택을 줄게.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적은 건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신청하실 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포이즌도 저희가 교육 내용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사업자를 낼 건데 아예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일단 간이를 할 수 있으면 간이 과세자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2기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간이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루하루 여유 부릴 데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매입하고 빨리빨리 매출과 수익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쿠팡 강의를 듣고 브랜드 상품을 판매 중인데 중개 플랫폼으로 판매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또 들어야 될까요? 실제로 저에게 교육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의 약 30% 정도는 쿠팡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질려버려서 중개 플랫폼 판매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쿠팡 쪽 판매 강의를 들었는데 막상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쿠팡 브랜드 유통 강의를 들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무조건 이미 들었던 강의 내용대로 최소 3개월 이상은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도 원한다 하시면 다시 저의 교육을 신청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쿠팡 관련된 강의가 200에서 300 정도 4주 과정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중개 플랫폼 판매로 전환을 하든 확장을 하든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강의들만 수강을 하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 다른 강의들을 연속으로 듣는다고 그 다른 방법을 동시에 잘 수행해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의 주 소비자 타겟하고 크림 포이즌 같은 중개 플랫폼 소비자 타겟은 연령대부터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때문에 다뤄야 하는 브랜드나 아이템들이 많이 다르고 동시에 진행해 보기에는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마스터해 보는 게 중요하고 중개 플랫폼은 소싱만 잘 되면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개 플랫폼 판매에 적응하면 분명히 쿠팡이나 스토어 판매처럼 고객 반품이나 CS가 존재하는 판매 형태를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동시 진행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쿠팡 로켓크로스 같은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쿠팡 로켓크로스도 하고 플랫폼도 하고 이러면 가장 베스트인데 이거를 익숙한 분들이 한 가지를 완전 마스터하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 유통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다 하려고 욕심을 내면 결국은 아무것도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었던 강의가 있다면 일단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그때는 이제 전환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강의를 듣든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교육 수강을 고민 중인데 수강하고 나면 한 달에 꾸준히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본업 외에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면서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길 차근차근 한 달에 순수익 100만 원부터 목표로 삼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100만 원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 최소 마지노선으로 잡고 싶은 목표 순수익이지 이게 최종 목표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교육 내용이나 강의 자료를 교육생분들에게 주입시킬 때 월에 100만 원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월에 최소 500 이상부터 모두가 목표로 하는 월 1000만 원을 달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욕심내다 보면 빨리 포기할까봐 초반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지 교육 듣고 알려드리는 걸 매일매일 매달 복귀하면서 6개월 이상 진행하셨을 때는 정말 최소 300, 평균 500 이상의 수익은 달성하셔야 합니다. 교육 듣고 다음 달부터 바로 몇백씩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99% 이상 거짓말이고 하지만 분명한 건 교육 들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1차 오프라인 교육부터 3차 1대1 코칭까지 진행하면서 다루는 내용들은 초보자분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초보 때는 이 중에 일부분만 실천하고 나중에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진행했을 때는 교육 내용의 100%를 다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의만 계속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들으실 때 다 내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초보부터 고급 내용까지 다 담아내는 겁니다.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매출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려면 큰 매출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투입 가능한 자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기간의 차이는 좀 날 수가 있겠죠. 이건 개인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은 자신 있게 거두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1차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데 VOD나 온라인 교육으로만 구성하는 방식은 진행 계획 없으실까요? 이 부분도 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오프라인 교육으로 1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정해진 그날에 시간이 안 되시거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 수강에 허들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기수마다 KTX 타고 올라와서 오프라인 교육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면서도 그분들은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처럼 VOD나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일단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한 분 한 분 포기하지 않고 꼭 실행을 하셔서 결과물을 만드시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진 큽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소통하면서 강의를 함께 하고 3차 1대1 코칭을 이 2시간 가까이 하다 보면 교육생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교육 과정이 끝나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서 질문하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개인별로 맞게 솔루션을 드리거나 조언을 해드리기가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듣는 분들도 정말 한 분 한 분 상황이나 자금 사정이나 살아온 과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다 달라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생각난 대로 몇 개 적어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모든 분들에게 1차, 2차 때는 동일하게 내용 전달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 이론적인 거 다 해서 내용을 다 주입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나서 3차 1대1 코칭을 할 때는 각각 어떤 상황에 처하신 분인지,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그에 맞게 가이드도 드려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고민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육 과정에 1대1 코칭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넣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동일한 강의를, 동일한 내용을 VOD나 줌이나 오프라인이나 똑같이 그냥 알려드리고 알아서 흡수하고 해보세요라고 하면 진짜 열에 한두 명만 3개월, 6개월 후에 남아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하다가 포기하시게 돼요. 저도 교육을 많이 들어봐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로만 하면서 1대1 코칭을 넣은 겁니다. 물론 저도 다른 강의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비싼 교육비를 받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 한 분 한 분 엄청 신경 쓰고 최대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를 해요. 그래서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정해진 교육 일자에 시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은 VOD나 온라인 강의로만 구성된 교육을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매달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수강 희망하는데 매번 교육 일정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네요. 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일단 6월 3기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는 교육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매 활동입니다. 저의 본업은 중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거지 교육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 2기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매입 판매 방식상 7, 8월이 매우 바쁘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패션 아이템의 최대 성수기인 가을 겨울 농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에요. 교육 들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번 달까지는 연습이었고 7, 8월에 엄청나게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림 포이즌 판매 상품은 패션 아이템들이잖아요. 성수기는 가을 겨울 시즌이에요. 9월 중순부터 1월. 준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봄 시즌. 2월에서 4월 중순. 상대적으로 비수기라고 하는 게 여름 시즌 5월에서 8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비수기 때 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이 교육도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여름 시즌에는 단가가 높아봐야 10만 원대 여기서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10만 원 언더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나중에 다 뗄 거 다 떼고 저희의 마진율을 한 10%에서 15% 이렇게 잡는데 중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때 15%라고 생각을 하면 10만 원짜리 15%는 15,000원이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로 가면 아이템들의 단가가 하나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30만 원짜리 15%는 45,00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팔았을 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 순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비슷하게 순수익을 만들려면 정말 좀 판매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가을, 겨울에는 똘똘한 한 개 아이템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7월부터 8월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현 시점에서 하반기 일정은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6월 강의 진행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판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교육도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월 29일 날 오프라인을 1차로 하죠. 그리고 2차 온라인 줌은 사실상 1차 강의에 대한 보충 수업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요때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거의 바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주 후에 개인별로 좀 진행을 해보고 3차 1대1 코칭이 들어가는데, 요게 끝나는 시기가 딱 18일이거든요. 7월 18일. 그래서 6월에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육 듣자마자 7월 말부터 바로 바쁘게 지내셔야 돼요. 당장 우리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느냐가 이 시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을 일단 진행을 해보고 7월이나 8월 중에 한 번만 진행을 하던 7월, 8월을 쉬고 하반기로 넘어가든지,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제 일정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영상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교육 신청하고 잘 따라와 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 듣게 되실 분들에게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코칭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셀러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